60세 이상이라면 꼭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이 빠지는 건 단백질이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단백질만 열심히 챙겨도 근육이 계속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을 지키는 잊혀진 영양소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부산 혹은 전라도의 시골 마을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어르신께 닿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죠. 근육이 빠지는 이유는 단순히 단백질 섭취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문제, 바로 단백질이 몸속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 두부, 계란을 열심히 드시지만 정작 몸속에서는 흡수율이 떨어지고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못한 채 노폐물처럼 배출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단백질을 움직이게 해주는 조력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은 벽돌이고 미네랄과 비타민은 그 벽돌을 쌓는 손입니다. 벽돌만 잔뜩 쌓아둬도 손이 없다면 집은 세워지지 않죠. 우리 몸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40% 가까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 분해 속도가 느려지고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이 장에서 썩으면서 가스, 복부팽만, 피로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한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동일한 두 그룹을 비교했는데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18% 더 높았다고 합니다. 즉, 단백질이 아니라 도와주는 영양소가 진짜 차이를 만든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여전히 단백질만 강조할까요? 이는 오랜 세월 광고와 단순한 시기 캠페인에 익숙해진 결과입니다. 단백질, 미천을 근육이라는 단순 공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학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근육 감소증의 원인을 다영양소 결핍, multi-nutrient deficiency로 봅니다. 단백질 하나만이 아니라 비타민 D,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수분이 함께 부족할 때 근육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사라지는 근육. 그 속도를 늦추려면 단백질 외에도 몸의 작은 균형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을까? 대신 단백질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영양소는 충분할까?를 물어보세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첫 번째 숨은 조력자, 미네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마그네슘과 칼륨, 이 두 가지가 근육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벽돌이라면 미네랄은 그 벽돌을 붙잡는 시멘트입니다. 벽돌이 아무리 많아도 시멘트가 없으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우리 몸의 근육 역시 미네랄 없이는 단단하게 세워지지 못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핵심 전해질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은 수축한 채 풀리지 않고 칼륨이 부족하면 힘을 줄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결국 힘이 빠지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밤에 뒤척인다는 말은 대부분 미네랄 결핍의 신호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체내 마그네슘 농도가 젊을 때보다 30%가량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수치 하나로 근육의 전기 신호 속도가 늦어지고 단백질 합성 효율도 줄어들며 심지어는 심장 근육의 리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근육 전체가 느려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 중 많은 것이 마그네슘을 빼앗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제된 흰쌀, 인스턴트 음식, 커피, 그리고 달콤한 빵들. 이 음식들은 마그네슘을 소모시키고 체내 칼슘 비율을 깨뜨립니다. 그 결과 근육은 단단함을 잃고 물컹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노인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마그네슘 보충제를 섭취시킨 결과 평균 다리 근력은 10% 이상, 보행 속도는 12%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넘어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점이죠. 단백질만 늘린 그룹은 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시금치, 호박씨, 아몬드, 귀리, 바나나, 이 5가지 음식입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 한 컵의 시금치 스무디, 이 작은 습관이 근육을 붙잡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함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세포 속 나트륨을 밀어내고 근육에 물을 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근육의 수분 저장 창고입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은 건조한 흙처럼 갈라집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염분이 너무 높습니다. 소금은 칼륨의 반대편에서 싸우는 물질이죠. 소금이 늘면 칼륨은 밀려나고 근육세포는 탈수됩니다. 결국 짜게 먹으면 근육이 줄어든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최근 이런 말을 합니다. 단백질을 늘리기 전에 마그네슘과 칼륨을 먼저 확인하라. 근육을 붙잡는 건 근육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근육이 살아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미네랄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밤에 종아리가 뭉치시나요? 그건 근육이 나 좀 도와줘요 라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소금을 한 꼬집 줄이고 호박씨 한 숟갈을 더 올려보세요. 그 단순한 변화가 근육의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또 다른 근육의 비밀 조력자, 햇빛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D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햇빛을 피하면 근육이 늙는다. 이 놀라운 진실을 함께 확인해보죠. 햇빛을 피하면 근육이 늙습니다. 이 문장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햇빛은 피부암의 원인 아니야? 비타민 D는 뼈에 좋은 거지. 근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세포의 스위치를 켜는 핵심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햇빛을 피하게 됩니다. 피부가 약해지고 색소 침착이 두려워서죠. 하지만 이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근육의 회복력을 끄고 있는 셈입니다. 몸속 비타민 D 농도가 낮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환되지 못합니다. 즉,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정이 스위치가 꺼진 방미처럼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했더니 절반 이상이 심각한 결핍 상태였고 이 그룹의 근육량은 정상 그룹보다 평균 22% 낮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낙상률이 3배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약하다는 건 단순히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균형 감각까지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파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비타민 D는 단백질 합성의 마지막 단계, 즉 근육세포 안에서 유전자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을 놓기 시작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근육세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을 맴돕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손등과 얼굴, 팔에 햇빛이 닿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창문 너머로 드는 빛은 효과가 없습니다. 유리창이 자외선을 막기 때문이죠. 따뜻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살짝 산책하며 햇살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음식으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연어, 계란 노른자, 버섯, 그리고 간유 캡슐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버섯은 비타민 D2를 풍부하게 포함해 매일 50개만 섭취해도 일주일간 혈중 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노인 인구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농도가 높을수록 근육 노화 속도가 30% 느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햇빛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보충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비타민 D를 만드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젊은 시절엔 15분 햇빛으로 충분하지만 70세 이후에는 같은 양의 햇빛으로 25%밖에 합성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햇빛은 기본, 음식은 보조, 보충제는 보험. 즉, 세 가지를 모두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노년기의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요즘 유난히 몸이 무겁거나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드시진 않나요? 그건 근육의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창문을 열고 10분만 햇살을 맞아보세요. 그 순간 비타민 D가 근육 속 스위치를 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근육 회복의 또 다른 축, 밤의 의사라 불리는 성장 호르몬과 수면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단백질보다 강력한 잠의 치료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단백질을 먹었는데 왜 근육이 생기지 않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낮이 아니라 밤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단백질로 채워둔 재료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근육으로 조립되고 세포 속 손상된 조직이 복구되며 하루 동안의 피로가 사라집니다. 이 과정을 움직이는 주인공이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아이들이 키 클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노년기에도 여전히 근육을 회복시키고 지방을 줄이며 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0세를 넘어가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젊을 때의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수면이 얕으면 근육으로 변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밤에 6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은 7시간 이상, 자는 노인보다 근육 손실률이 38% 높았고 근력 회복 속도는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결과는 단백질 섭취량이나 운동량과 상관없이 오직 수면의 질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성장 호르몬은 깊은 잠, 즉 서파수면 단계에서만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때 근육세포의 재생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낮 동안 쌓인 염증이 정리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불빛, 늦은 TV 시청, 밤늦은 식사 등은 이 단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백질을 잘 챙겨도 깊은 잠의 문이 닫혀 있으면 몸은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학 논문들에 따르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성장 호르몬 분비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수면이 얕거나 끊기면 하루 전체 분비량의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즉, 이 4시간 동안 몸이 근육을 만드는 공장을 가동하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호르몬을 다시 깨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뱃속이 꽉 차 있으면 몸은 소화에 에너지를 쓰느라 회복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둘째, 침실 온도를 할 20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이 줄어듭니다. 셋째,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 이 단순한 습관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잠이 들었다가 새벽 3시쯤 깨는 습관, 그때부터 다시 잠이 안 오는 경우, 이건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근육이 회복되려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박 선생님은 단백질 보충제는 챙기지만 잠은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체중은 같았지만 근육량은 3kg나 줄었습니다. 그분은 식습관보다 수면 루틴을 바꾸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밤 10시에 불을 끄고 하루 10분 명상 후 취침. 6개월 뒤 근육량이 다시 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다고 합니다. 수면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약보다 강력한 복구 장치입니다.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D가 재료라면 수면은 그것들을 조립해 근육으로 완성시키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근육의 또 다른 생명선, 수분과 전해질 내 숨은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물 한 잔이 근육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과학이 이미 증명했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나요? 많은 분들이 충분히 마신다고 대답하지만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의 70% 이상이 만성 탈수 상태 단위에 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육의 75%는 물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단백질도 제 기능을 못합니다. 물은 근육 속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내보내며 전해질과 함께 근육 수축 신호를 전달합니다. 즉, 물이 끊기면 근육의 정이 회로가 멈추는 것이죠. 실제 연구에 따르면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근육의 수축력은 20% 이상 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 세포의 부피가 줄어들어 단백질 합성 속도도 느려집니다. 즉, 물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붙을 자리조차 사라지는 셈입니다. 탈수는 생각보다 조용히 찾아옵니다. 목이 마를 때는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뇌의 갈증 신호가 둔화되어 몸이 마르고 있어도 목이 마르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물만 많이 마시고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액이 희석되어 근육의 신호 전달이 끊깁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 밤에 종아리가 당긴다.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전해질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스마트한 수분 보충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전해질이 함께 들어있는 물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과 꿀 한 숟가락을 넣으면 피로가 줄고 근육 경련이 완화됩니다. 이건 스포츠 음료보다 훨씬 부드럽고 노년기에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서는 이런 권고를 합니다. 하루 수분 섭취의 절반은 물, 나머지 절반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으로, 즉 물을 억지로 들이키지 않아도 수박, 오이, 미역국, 들깨죽 같은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식단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된 어른들이 여름철마다 미역냉국을 즐겼던 이유, 그건 미네랄과 수분을 동시에 채우는 최고의 조합이었기 때문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 한 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일 일정한 시간에 물을 마시게 했더니 3개월 만에 낙상률이 40%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1시간에 한 번, 한 모금씩.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자주 조금씩. 이게 근육이 가장 좋아하는 리듬입니다. 몸은 급한 물보다 꾸준한 물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세요. 물의 온도는 1000에 가까울수록 흡수가 빠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를 놀라게 하고 너무 뜨거운 물은 소화를 방해하죠. 따뜻한 미지근한 물이 근육의 엔진을 부드럽게 가동시킵니다. 우리 몸은 말 그대로 전해질로 움직이는 전기 시스템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백질이 아니라 그 전기를 이어주는 미세한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미지근한 물 6잔, 그리고 수분 많은 채소 1접시. 이 간단한 습관이 근육의 생명선을 다시 켜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단백질을 너무 믿은 나머지 오히려 몸을 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과도한 단백질 섭취의 함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것도 넘치면 독이 된다는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 이 말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나요? TV, 유튜브, 건강보조식품 광고까지 모두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의학의 시선으로 보면 단백질은 약이 아니라 용량이 정해진 영양소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근육이 아니라 신장과 간이 먼저 피로해집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저장하지 못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먹은 단백질은 결국 분해되어 요소라는 찌꺼기로 바뀌고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과다 섭취는 신장 노화의 지름길이라 불립니다. 노년기에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 음료, 단백질 과자까지 챙겨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근육량이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 산성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육 속 칼슘과 마그네슘을 끌어내어 중화작용을 일으킵니다. 결국 단백질을 먹고도 근육 속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 논문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짓는 재료이지만 과잉 단백질은 근육의 뼈대를 무너뜨린다. 또한 단백질이 지나치면 간도 부담을 받습니다.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질소 노폐물이 많아져 피로감, 식욕 저하, 불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먹고 오히려 몸이 무겁고 더 피곤해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3,000명을 8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섭취량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그룹은 모두 근육 손실률이 비슷하게 증가했습니다. 즉, 과유불급, 고유부치. 부족해도 문제, 과해도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양은 체중 1kg당 엘률 1.2g 정도. 예를 들어 60kg인 분이라면 하루 61웰775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근육이 아닌 노폐물로 바뀌게 되죠. 그렇다면 과도한 단백질을 피하면서도 근육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단백질보다 균형을 생각하세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하즈란스만 3, 스라 3. 이 비율이 근육 대사에 가장 안정적입니다. 둘째, 단백질의 질을 선택하세요. 노년기에는 소화효소가 줄기 때문에 붉은 고기보다는 두부, 달걀, 흰살 생선, 발효유 제품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흡수율이 높고 노폐물이 적기 때문입니다. 셋째, 단백질은 운동 전후로 분산 섭취하세요. 한 번에 몰아먹으면 신장이 부담을 느끼고 필요 이상은 모두 배출됩니다. 하루 3끼에 나눠 섭취하면 근육에 꾸준히 재료가 공급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 그건 몸이 이미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것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버리는 힘도 약해집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만이웃보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비로소 진짜 건강의 균형이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놓치는 또 다른 적, 염분과 설탕, 근육을 조용히 녹이는 두 얼굴 내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근육을 해친다는 이 놀라운 반전, 놓치지 마세요. 맛있게 먹은 한 끼가 근육을 녹이고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짠 음식과 단 음식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염분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소금은 생명의 필수지만 과하면 근육의 적이 됩니다. 소금 속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육 속의 칼륨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전해질인데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근육세포는 수분을 잃고 말라갑니다. 즉, 짜게 먹을수록 근육이 탈수되어 딱딱해진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한국영양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바베큐 권장량의 2.5배, 국수, 찌개, 김치, 젓갈, 간장 등 소금이 숨은 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만성적인 나트륨 과잉 상태가 되고 칼륨은 소변을 통해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근육은 점점 탄력을 잃고 혈압까지 올라 심장 근육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설탕입니다. 달콤한 음식이 근육을 해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설탕은 인슐린을 급격히 올리고 이 인슐린이 혈중 아미노산의 분포를 바꿉니다. 즉, 근육으로 가야 할 단백질의 재료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 거 좋아하면 근육이 줄고 배가 나온다는 말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하버드의대 연구에서는 매일 설탕 음료를 한 캔 이상 마시는 노인의 근육량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0% 낮고 근육 기능 저하 속도는 1.5배 빨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설탕은 근육세포의 노화를 촉진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면 근육 안의 단백질이 당화, 탕화 되어 단단하고 탄력 없는 조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극단이 아닙니다. 소금과 설탕을 끊으라가 아니라 진짜 맛을 되찾으라입니다. 짜고 타게 자극된 혀를 되돌리는 데는 2주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엔 미묘한 단맛, 자연의 짠맛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소금 대신 멸치 육수나 다시마물을 사용하세요. 짜지 않으면서도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설탕 대신 사과즙이나 꿀 한 숟갈을 쓰면 혈당 급상승을 막으면서 단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팁, 단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과자를 찾지 말고 고구마 한 개를 드세요. 천천히 당이 올라가 근육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채워줍니다. 반면 설탕은 급히 올리고 급히 떨어지면서 근육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나트륨과 설탕은 서로를 부추깁니다. 짠 걸 먹으면 단 게 당기고 단 걸 먹으면 짠 게 당기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몸속의 전해질 균형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결국 피로, 부종, 근육 경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단의 첫걸음은 단백질을 더 먹자가 아니라 짠맛과 단맛을 줄이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줄이면
단백질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근육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엽니다. 혹시 최근 들어 몸이 자주 붓거나 자고 일어나면 손발이 뻣뻣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소금과 설탕을 점검해 보세요. 그 둘은 근육을 조용히 녹이고 세포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오늘 저녁 국에 간을 반만 줄이고 디저트를 대신할 고구마나 사과를 선택하세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선택이 근육을 지켜줍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운동 없는 단백질은 소용없다는 근육 회복의 현실적인 진실을 다룹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움직임의 타이밍과 방식,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은 챙기는데 운동은 힘들어서 못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근육이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파치오인 시인이 재료산에 불과합니다. 운동은 치첸르니는 지시설입니다. 재료만 있고 지시서가 없으면 몸은 무엇을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그것을 필요 없는 단백질로 판단해 버립니다. 결국 그것은 에너지로 태워지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65세 이상 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동일하게 먹되 한 그룹은 가벼운 근력 운동 하루 15분을 하고 다른 그룹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운동을 한 그룹은 근육량이 19% 증가, 운동을 안 한 그룹은 오히려 4% 감소했습니다. 단백질의 힘은 운동이 있을 때만 작동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입니다. 몸은 강한 자극보다 꾸준한 자극에 반응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5회,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물병을 들고 팔 들어 올리기 10회.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은 나 아직 쓸모가 있구나를 기억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류가 증가하면서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D가 근육으로 흡수됩니다. 즉, 운동이 영양의 운반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으면 영양소는 제자리에서 머물다 사라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단백질 보충제를 몇 달째 먹는데도 팔이나 다리 힘이 전혀 늘지 않는 느낌. 그건 단백질이 제 길을 못 찾은 겁니다. 운동이 그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근육은 기억하는 기관입니다. 한번 단련된 근육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신경 경로와 세포 활성 패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단 2주만 꾸준히 움직여도 그 기억이 다시 깨어나고 잃었던 근육의 탄력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 먼저일까? 운동 먼저일까? 정답은 동시에입니다.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율이 최대 6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 따뜻한 두유 한 잔, 삶은 달걀 하나면 충분합니다.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운동의 종류입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걷기는 심장과 혈관엔 좋지만 근육을 늘리려면 저항 운동이 필수입니다. 벽 밀기, 밴드 당기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이런 동작들이 근육에 압력을 주며 성장 신호를 보냅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10분이 근육의 생명선을 다시 잇습니다. 운동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80세에도 근육을 늘린 사례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실험에서는 83세 노인들이 12주간 가벼운 스쿼트를 한 결과 근육량이 평균 12% 증가했습니다.
몸은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호가 오길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의자에 앉아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허벅지를 살짝 조여보세요. 단 5초라도 근육은 반응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오늘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근육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조용한 적,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라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음의 피로가 근육을 어떻게 녹이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날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나이 탓이야 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몸속에선 보이지 않는 적,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이 조용히 근육을 녹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급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를 깨우는 생존의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몸은 근육 단백질을 긴급 에너지로 바꿔 써버립니다. 즉,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근육이 에너지로 타버리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의 노화연구팀에 따르면 장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근육량이 18% 낮고 근육 회복 속도는 절반 이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었음에도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단백질 합성 자체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은 근육세포 안에 단백질을 분해해 혈당으로 바꿉니다. 즉, 우리가 긴장할 때마다 몸은 지금 싸워야 하니까 에너지가 필요해 라고 착각하죠. 그 결과 근육은 점점 줄고 피로는 쌓이며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체중은 유지되는데 근육만 사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몸이 무겁고 가끔 이유 없이 어깨나 허벅지가 뻐근한 느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코르티솔이 근육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70세 노인들에게 매일 15분씩 명상을 하게 한 결과 단 8주 만에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32% 낮아졌고 같은 기간 근육량은 평균 6% 증가했습니다. 즉,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근육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마음 근육 축, Mind Muscle Axis 이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가 뇌를 자극하면 뇌는 부신의 명령을 내려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혈류를 타고 근육에 도달하면 단백질을 분해하라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결국 정신적인 긴장이 물리적인 손실로 변하는 메커니즘이죠. 이 문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하루에 3번, 1분씩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 심박수가 안정되고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호르몬 밸런스를 조절하는 과학적인 행동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웃음입니다. 웃으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되어 코르티솔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웃는 사람은 젊어진다는 말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웃음 치료를 받은 노인의 근육 회복률이 1.5% 높았다는 일본 와세다 대학의 연구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휴식의 리듬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자랍니다. 휴식 없이 운동만 반복하면 몸은 오히려 코르티솔을 더 많이 분비해 근육을 분해하고 염증을 쌓습니다. 그래서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하루의 쉼입니다. 마음이 긴장된 몸은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은 근육을 에너지로 바꾸고 그 대가로 우리는 기운과 활력을 잃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 한 번의 호흡이 근육 속 긴장을 풀고
코르티솔의 불씨를 꺼뜨립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 번 빠진 근육을 되살릴 수 있을까? 그 희망의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한 번 빠진 근육,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실제 회복 사례와 함께 과학이 말하는 놀라운 가능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박사님, 이미 빠져버린 근육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이 질문에는 늘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돌아옵니다. 단 부드럽고 천천히. 의학은 오랫동안 근육 손실을 되돌릴 수 없는 노화의 증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 오래된 믿음을 하나씩 깨뜨리고 있습니다. 노화로 줄어든 근육도 올바른 자극과 영양, 회복의 리듬만 맞추면 다시 성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죠.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에서 진행된 임상 실험. 평균 74세의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8주간 단백질과 비타민 D를 병행하면서 하루 15분씩 하체 근력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근육량이 평균 7% 증가, 균형 감각과 보행 속도는 각각 15% 개선되었습니다. 실험을 이끈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화로 사라진 근육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 잠든 세포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 몸속의 근육세포에는 위성세포, 새틀라이트 셀라는 놀라운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손상된 근육 주변에 숨어 있다가 자극이 오면 즉시 복구를 시작합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내는 재생 엔진이죠. 나이가 들어도 이 세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활성이 줄어들 뿐 여전히 우리 몸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엔진은 언제든 다시 돌아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적정량으로. 둘째,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함께. 셋째, 규칙적인 수면과 가벼운 저항 운동. 이 세 가지만 충족되면 근육은 천천히 다시 살아납니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서는 8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단순한 스쿼트와 걷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모두 무리일 거야라고 했지만 12주 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균 근육량이 9% 증가, 근력은 25% 향상.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던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스스로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근육은 늙지 않습니다. 단지 움직이지 않은 세월, 그것을 잠들게 했을 뿐이죠.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육의 회복은 나이보다 빠를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근육은 뼈나 피부보다 회복 속도가 3배 이상 빠른 조직입니다. 영양과 자극이 들어오면 즉시 반응합니다. 그래서 2주만 꾸준히 관리해도 근육의 단단함이 돌아옵니다. 한 76세 여성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골다공증과 근육감소증을 동시에 앓고 있던 분이었죠. 그분은 하루 10분 스트레칭, 아침 햇살 15분, 시금치와 귀리죽으로 마그네슘을 보충했습니다. 3개월 뒤 허벅지 근육량이 늘었고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근육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놓아버렸던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근육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한번 길러진 근육은 세포 안에 기억을 남깁니다. 그 기억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10분의 움직임, 꾸준한 영양, 그리고 내 몸을 믿는 마음. 여러분, 근육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저 잠시 조용히 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을 몸에게 건네면 근육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회복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육은 나이보다 빠르게 회복한다. 의 이야기를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느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상처의 회복, 기억의 속도, 걸음의 리듬까지. 그런데 단 하나, 나이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참 놀라운 존재입니다. 한 번만 자극을 받아도 단 하루만이라도 움직여야겠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그 즉시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 속도는 피부보다 3배, 뼈보다 5배 빠릅니다. 의학적으로 근육세포는 가장 순발력 있는 세포바로 불립니다. 나이가 많아도 환경이 바뀌어도 움직임이 시작되면 근육은 언제나 반응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한 연구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2주간 단순한 레그리프트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운동만 시켰습니다. 그 결과 단 14일 만에 근육세포 내의 단백질 합성 효율이 40% 증가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반응 속도는 30대 성인과 거의 같았습니다. 즉, 근육의 회복력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젠 늦었어. 그 말 한마디가 근육의 회복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보자. 그 한마디는 다시 그 스위치를 켭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전북 남원에 사는 78세의 김 여사님. 허리 통증으로 2년 동안 거의 누워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TV에서 근육은 나이보다 빠르게 회복한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셨죠.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팔 휘두르기, 무릎 굽히기. 한 달 후 놀랍게도 그분은 혼자서 시장을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움직이니 몸이 답을 주더라. 그분의 말은 단순하지만 깊었습니다. 근육의 회복은 눈으로 보이기 전에 먼저 몸의 감각으로 옵니다. 하루아침에 숨이 덜 차고 계단이 덜 버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 작은 차이가 쌓여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잃었던 어깨선이, 허벅지의 탄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시점에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로 늙을까? 마음으로 늙을까? 의학은 이렇게 답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명령의 부재로 늙는다. 즉, 명령이란 움직임의 신호입니다. 움직임이 없는 몸은 스스로 에너지를 줄이고 근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됩니다. 하지만 작은 신호, 손가락을 주는 동작, 다리를 드는 동작, 그 사소한 움직임이 근육에게 아직 필요해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 단 10분의 걷기만으로도 근육 내 위성세포가 즉각 활성화되고 단백질 합성 효소가 상승합니다. 이 반응은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즉, 80세의 몸도 30세의 몸처럼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나이의 숫자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몸이 늙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멈춘 시간이 우리를 늙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근육은 이미 반응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듣는 집중도 근육을 깨우는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늘 주인의 의도를 감지합니다. 다시 걷겠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겠다. 그 마음이 근육에게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첫걸음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읍니다. 좋은 음식, 나쁜 습관, 회복의 리듬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퍼즐을 다 맞추었습니다.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D, 수면, 수분,
그리고 마음의 평온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근육은 비로소 다시 깨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해. 그런데 의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근육은 기다리지 않지만 언제든 반응한다. 지금이라도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근육은 바로 응답합니다. 나이란 숫자가 아닙니다. 움직임을 멈춘 시간일 뿐입니다. 단백질 하나에 의지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몸 전체의 균형을 돌보고 잠든 세포를 깨우는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기억이자 의지의 증거입니다. 걷고 일어서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순간의 기록이 근육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강하다는 건 단지 몸이 튼튼하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지탱할 힘이 아직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단백질만 챙기던 식탁에 마그네슘과 칼륨을 더하고 햇살 아래에서 15분만 걸으며 비타민 D를 채우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과 10분의 스트레칭.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작고 꾸준한 습관들이 근육의 재생 엔진을 다시 돌릴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켠이 망설여진다면 이 말을 기억하세요.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다. 단지 잊고 있던 주인을 기다릴 뿐이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돌보세요. 단백질 하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몸의 모든 구성원이 조화롭게 일하도록 돕는 겁니다. 아침에 물 한 잔, 점심에 햇살 15분, 저녁에 10분의 움직임. 이 세 가지는 의학이 밝혀낸 가장 확실한 젊음의 공식입니다. 그 어떤 약보다, 그 어떤 영양제보다 꾸준한 생활 리듬이 근육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제가 대신 묻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남은 문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돕는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께 전하는 작은 기부입니다. 이 영상을 듣고 나면 몸이 조금 따뜻해졌다는 느낌이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